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 시즌 본격 개막했습니다. 주요 빅테크의 실적은 최근 인공지능 특수로 랠리를 이어가는 미국 증시가 추가로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동력을 결정할 가늠자로 꼽히죠. 간밤 나온 빅테크 성적표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시작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스타트를 끄는 게 시총 1위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효과로 봐야 될까요? 네, 관심을 끌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실적을 주목하는 데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인공지능 쪽에서 가장 앞선 기업들이고 또 인공지능을 가지고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인공지능 모멘텀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대단한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만 갖다 붙이면 주가도 오르고 사업도 잘 되는 이를테면 CES 라스베가스 가전쇼라든지 또는 다보스도 심지어 JP 모간의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네. 인공지능이 주제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실제로 AI가 그렇게 돈이 되느냐?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그래서 뉴욕 증시가 오르는데 지금 폭발적인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 뉴욕 증시가 오르는 거의 대부분의 지금 이유가 바로 M7이 잘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주요 7종목이죠. 예, 근데 이 M7이 진짜로 내실도 튼튼해지고 있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닷컴 버블처럼 주가가 붕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뉴욕 증시의 전망도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라는 의견이 반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반에 거의 육박하는 또 다른 세력들은 야 이거 너무 과열이다. 체력보다는 주가가 너무 과대평가가 된 것이 아니냐 해서 이번에는 AI 버블이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견제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구글의 저는 실적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은 지금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것에 비하면 실적은 예상 밖으로 부진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런 면에서 일각에서는 어닝 쇼크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월가의 컨센서스보다는 잘 나오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월가의 컨센서스라는 게 월가의 뉴욕 증시에서 실제 이제 그 분석을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인데 애널리스트들이 비교적 그 현재 상황을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실적보다는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이 611억이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예상치였는데 발표치는 그보다 높은 620억 달러였죠. 자, 그런데 그 증가율 자체는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소폭 높은 거예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 이제 증가율이 매출이 17% 늘어났는데 17% 대단하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지난해 얼마 올랐느냐? 70% 이상 올랐어요. 아, 그걸 감안하면 실적은 더 좋았어야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건데 현재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놓고 볼 때 이 기업이 진짜 밸류에이션이 제대로 올바르게 올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할 때 가장 큰 가늠자가 이제 지수상으로 보면 PER이라는 지수,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 주가를 이익으로 나눈 거란 말입니다. 또 PBR, 장부가를 주가와 비교한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주가가 70% 올랐다고 했을 때 이익이 같이 70% 올라주면 이 기업의 실제 장부 가치와
주가 상승세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분기 매출을 보면 매출은 17% 증가했지만 이익은 33% 증가했어요. 33% 증가한 건 대단히 크게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주가 상승폭 70%에 비해서는 이익은 반토막밖에 나지 않았다. 그러면 PER 지수가 PER이 그냥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PER이 올라간다는 것은 밸류에이션이 과다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그냥 한 기업의 정상적인 일반적인 상태로 보면 경영 성과는 대단히 좋은 것이고 어닝 스프라이즈예요. 근데 주가와 비교해 보면 예상보다 훨씬 못했다.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또 지금 시장을 보면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1% 넘게 지금 2%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중에도 주가가 떨어졌더랬어요. 좀 조심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영업을 못할 것이다 라는 우려를 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잘 될 텐데 예상보다 그러니까 주가 오른 것만큼 그만큼 정말 잘 됐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중에 0.28%가 떨어졌더랬는데 장 후에 이제 실적이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에 나왔거든요. 그럼 이후에 이제 거래가 된 애프터 아워 트레이드라는 뉴욕 증시 시간이죠. 우리나라도 시간 후 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거래해서 지금 이 시각 현재 1.8%까지 지금 떨어져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중까지 포함하면 0.2까지 포함하면 거의 2% 떨어졌는데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는데도 2% 떨어졌다? 뭐 그것은 그동안의 주가 오른 것에 비해서 회사가 좋아지긴 했지만 주가 상승폭만큼은 수익이 안 늘은 거 아니냐 이런 그 지적이 나올 수가 있고요. 특히 알파벳은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훨씬 더 기대 이하였다. 왜냐하면 알파벳은요 매출이 13%밖에 안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17%가 늘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알파벳도 뉴욕 증시 예상치 평균치인 컨센서스보다는 매출도 늘고 주당 순이익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 상승하고 비교해 봤을 때 밸류에이션을 좀 과대 평가받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올 우려가 있다. 이런 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이 구글 주가는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2% 넘게 빠지고 있고 시간의 거래에서 알파벳 같은 경우 지금 5%가 넘게 빠지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알파벳은 장중에도 1.65%가 빠졌는데 그 지금 시간 후 거래에서 5.816%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합하면 하루 만에 8%가 빠진 겁니다. 이것은 거의 어닝 참사 수준 아니에요? 물론 주식이라는 게 하루만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순간적으로 판단했던 투자자들도 한숨 자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좋았다 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나빴다 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 실적이 발표된 직후에 나타난 반응은 이것은 어닝 쇼크다. 주가 오른 것은 그냥 하늘에 이르는데 기업 실적도 좋아졌지만 그것은 하늘에 올라가다가 반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두려움이 일각에 있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완전히 기가 꺾였다. 이렇게 또 단정하기도 이런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M7의 이제 실적 발표 전부를 보고 또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애플 실적 발표가 박사님 또 있잖아요. 근데 뭐 월가에서 애널들은 벌써 이거 매도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또 대세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적이 누가 과연 대장주가 될 것이냐. 지금 현 상태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1등으로 올라서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건 애플은 4분기 실적 전망부터가 좀 좋지가 않아요. 매출, 주당 순위, 매출이 지금 4분기 만에 처음으로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데는 10% 이상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많이 못 미치는 것이죠. AI라는 동력이 따로 없고 또 지금 중국에서 아이폰 여러 가지로 지금 내우 외환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애플 자율차도 지금 거의 뭐 연기되고 있고요. 감감무소식이죠. 그렇다 보니까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을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애플 주식을 더 사야 된다라고 한 사람들이 26명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50명이 더 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애널리스트 의견은요. 100% 그냥 믿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권사에 소속돼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주식을 갖고 있고 또 주가 안 된다 그러면 이 투자자들이 자기 회사를 떠날 테니까 비교적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냅니다. 물론 뭐 독립된 의견 제시를 보장한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요. 특히 한국의 애널리스트들은 주식을 팔아라는 의견을 내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반도체 에코프로가 그렇게 과대평가가 됐을 때도 하나정권 한 곳에서만 문제를 제기했지 나머지는 아예 의견 자체도 내질 않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비교하면 애플은 팔아라는 의견이 2개나 나왔어요. 뭐 그런 면에서 애플을 지금 상태를 좀 좋게 보지 않고 있다 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길고 짧은 것은 실적이 나와 봐야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모레 나오죠. 금요일 날 아침에 발표가 될 텐데요. 애플뿐만 아니라 이날은 아마존과 메타도 나오거든요. 나옵니다. 메타와 아마존도 최근에 클라우드 특히 AI에 집중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아마존 실적이 과연 잘 나올 것인지 또 메타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인공지능 중에서도 만능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가 아니라 우리는 AGI 만들겠다 하고 올인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메타의 AI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주목이 되는 순간입니다. 모닝벨과 함께 실시간으로 같이 한번 따라가 봤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내일은 FOMC 정례회 결과가 나오고요. 모레에는 아마존, 애플, 메타의 실적이 발표되니까요. 어느 때보다 모닝벨 주시하셔야 되는 그런 한 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 소식으로도 좀 넘어가 보죠. 지금 미국 정계에서는 오는 11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한 당 내부 후보 경선이 한창인데요. 공화당 초반 2번의 경선 레이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자인 헤일리 전 대사를 여유롭게 따돌리면서 돈줄인 기업들의 행보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박사님 역시 이 빅머니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냉정해요. 헤일리 지지했던 기업들이 좀 이탈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뉴욕에서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헤일리 후보, 공화당의 헤일리 후보가 뉴욕의 자본가들, 여기는 뉴욕 정치 관계자들도 많죠. 대상으로 후원회를 합니다. 한번 밀어달라. 트럼프 포비아를 넘어설 마지막 후보다 하면서 이제 펀드레이징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펀드레이징을 앞두고 지금 컴퓨터 CG에 나오는 대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엄청난 협박의 SNS를 알렸습니다. 자신이 만든 트루스 소셜, 앞으로 이게 지금 뜰 가능성이 있죠. 이 SNS에다가 지금 이 순간부터 헤일리를 후원하는 자는 누구든 마가 캠프에서 영구적으로 추방될 것이다. 아주 극단적인 저주의 보복 메시지예요. 마가 캠프가 뭐냐?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본인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선거 슬로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 헤일리에 돈 되면 내가 볼 생각하지 말라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과연 몇 명이 오늘 밤에 뉴욕의 헤일리 모임에 나타나겠냐? 만약에 여기서 많은 투자가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면 헤일리는 사실상 그 대선 레이스를 접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동안에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기업을 보면요. JP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유명세가 있는 분이고요. 특히 두 번째 나오는 코크 인더스트리, 이 코크가요. 찰스 코크로서 미국에서 개인 회사로서는 미국에서 넘버 1, 2등을 하는 엄청난 큰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상장사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코크 인더스트리에서는 엄청난 돈을 헤일리에 쏟아붓다시피 했습니다. 그다음에 홈디포, 우리가 미국의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사무용기 파는 홈디포, 아니 사무 생활 집기, 뭐 꽃이라든지 데스크 이런 거, 탁자 이런 거 파는데 거기에 창업자, 그다음에 헤지펀드 시타델 그룹, 켄 그리핀, 그다음에 이 링크드인 취업 안내 사이트지 않습니까? 여기에 호프만 등이 엄청나게 후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배신자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월가의 황제부터 지금 배신 발언을 하고 있던데요. 뭐 배신인지 아니면 트럼프 협박에 넘어가는 작전상 어쩔 수 없는 건지는 후퇴. 모르겠습니다만 제이미 다이먼이 트럼프 지지자를 악마화하는 것은 실수다. 원래 트럼프 지지자들은 문제 있는 인간들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제이미 다이먼 CEO거든요. 어떻게 정신이 올바르게 바뀌었으면 트럼프 같은 사람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실제로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트럼프 지지자를 악마로까지 하는 것은 실수야. 내 실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경제는 여기서 경제도가 아니라 는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사가 중요하네요. 트럼프 때 경제가 좋았다는 것이죠. 경제는 아주 잘 성장시켰으며 세제 개혁에도 성공했다. 트럼프의 세제 개혁이 뭡니까? 법인세 깎아주는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감사하죠. 근데 그것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세제 개혁이 과연 환영을 받을 만한 거라고 단정할 수는 어려운데 아무튼 이런 지금 배신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권력 앞에 기업들은 굉장히 약하죠.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약한데 근데 그 정치인들은 또 정권이 단명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기업이 정치인을 이기죠. 어쨌든 그런 돈과 정치를 둘러싼 미국의 배신과 어떤 서로 간의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그야말로 아수라장 정치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들의 이런 행보가 뭐 단순히 지조업다라고만 보기도 어려운 게 뭐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트럼프가 어떻게 보복을 하는지 우리가 또 역사적인 사례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보복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소상하게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소식도 또 기회가 닿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